안녕하세요. 엉클량입니다. 혹시 쉐어하우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라는 역병이 생기기 전에 많이 유행했던 공유주거 방식인데요. 집 하나에 3, 4명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주하는 입장에서는 임대료도 절감이 되고 단기 거주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회 초년생이나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심해지고 나서 상당수가 사라지긴 했는데요.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외국인들의 유입이 시작되면 다시 살아날 어떤 유력한 주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코로나에 걸려가니까 이제 슬슬 쉐어하우스에 대한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에 나오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크몽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 내용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께는 유익한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필자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직접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그게 전부다. 어떠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끝나게 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부디 쉐어하우스를 준비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쉐어하우스의 전망은? 여러분은 코로나라고 일컫는 역병이 앞으로 종식이 될 것 같은가? 답은 아무도 모른다. 쉐어하우스도 똑같다. 앞으로 전망을 확답할 수 없다. 다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러한 역병 상황에서 일부 쉐어하우스들의 입주문의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 중 주거에 대한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다. 매년 치킨집이 생기고 다음 해에 상당수가 없어지듯이 쉐어하우스 역시 경쟁력 없이 난립한다면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다. 엉클량은 공유경제가 도래한 이 시점에 쉐어하우스 운영은 못해도 중간은 간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다. 희박하겠지만 만약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쉐어하우스 시장은 어떻게 될까? 2. 준비 단계. 지역조사와 시세조사. 준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조사다. 왜 조사를 하는가?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에서 해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발품 팔아가며 여기저기 지역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 시장이 형성될 때 어느 지역이 최적인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쉐어하우스들이 많이 운영되는 지역이 대부분 좋은 지역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기존의 쉐어하우스가 많은 불구덩이 같은 곳에 왜 뛰어드나요? 얼어붙은 강물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엉클량이 생각하는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기 좋은 장소는 싱글이고 혼자 사는 젊은 층이 많은 지역이다. 이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곳이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이고 일자리가 많은 곳이면 더욱 좋다. 어디가 떠오르는가? 서울권을 예로 들자면 대표적으로 홍대, 합정, 강남, 건대 입구, 외대나 경희대 주변 등이 될 것이다. 위 조건에 부합되는 지역 중에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거나 알고 싶은 지역을 골라 조사하면 되는 일이다. 다만 대학교 주변의 지역을 조사할 때 기숙사 수용률을 함께 조사해 보아야 한다. 수용률이 낮을수록 주변 쉐어하우스의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홍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수용률을 어떻게 조사하냐고 물으신다면 검색창에 대학교 이름을 치고 기숙사 현황 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쉐어하우스 매물은 방이 많을수록 좋으며 방 3개가 가장 일반적이다. 방 3개 중 작은 방 2개는 1인실, 큰 방 1개는 2인실로 구성하면 된다. 시세 조사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다. 네이버 부동산에서 내가 원하는 매물이 월세 80만 원 이하의 방 3개짜리 빌라라면 어떻게 검색을 해야 할까?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진과 같이 순서대로 검색 필터를 적용하면 된다. 1. 지역 설정을 한다. 2. 빌라 주택을 선택한다. 3. 거래 방식을 월세로, 가격대를 80만 원대로, 방수를 3개로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위 조건에 맞는 매물만 지도에 보여지게 되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10개의 매물을 찾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매물의 디테일을 살펴보며 후보군을 추려본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번 매물은 방이 3개이긴 한데 수리가 너무 많이 필요하네. 에이, 탈락. 2번 매물은 월세가 70만 원으로 저렴하긴 한데 컨디션이 회복 불가 수준이네. 탈락. 3번 매물은 월세가 좀 세긴 한데 거의 다 수리가 되어 있군. 일단 합격. 4번 매물은 월세도 적당하고 조금만 수리하면 쓸만하겠네. 합격. 이러한 식이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된 수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테리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수리에 필요한 대략적인 예산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일일이 어떻게 찾아 성인 공자처럼 배우고 또 익혀서 원치 않는 즐거움을 찾아야 하는가? 그래서 필자가 직접 경험하며 익힌 나름의 기준을 세워놓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실행 단계에서 언급을 하도록 한다.